그분이 검사인가요? 지난 7일 있었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 후 폭풍이 거셉니다. 이 얘기, 그분이 검사인가요? 라는 얘기. 지난 인사 때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인사가 났다가 사표를 쓴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문찬석 지검장이 사실 이번 인사이후에 가장 지금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고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예. 일단 추미애 장관 이제 두 번째 인사 태풍이 이제 지난주 몰아쳤는데요. 그러게요. 지난 1월에 인사 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손발을 자른 인사였다는 이제 평가가 있었고, 네. 이번 7월에 이제 정기 인사 때는 다시 한번 또 이걸 재확인한 것이어서, 네네. 최근에 법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서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었고, 예. 또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분이 다시 이제 검언 공작,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와중에 인사가 닥쳤는데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비난은 호남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이 중요한 자리를 다 독식했다는 비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 측근이라고 생각된 사람은 다 잘리고 추미애 장관과 가깝거나 추미애 장관의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요직에 등용됐다. 네. 이런 이제 편향 논란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제 좌천되면서 사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문찬석 지검장이 사표 던지고 나가면서 이 사의 표명에 대한 이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그 의견이 아주 신랄하게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혹독한 비난을 했고요. 네. 여기에도 우리 통합당까지 가세를 하면서 예. 이 추미애 장관발 검찰 인사가 과연 친정권 옹의 인사냐, 아니면 뭐 균형하고 그 아주 신망 있는 공정한 인사냐라고 논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보면 이 문찬석 검사장의 발언에 여권을 포함해서 많은 또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찌질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고요. 또 이문정 울산지검 부산검사 같은 경우에는 치세에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에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님 또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권의 앞잡이, 또 정권의 심기 경우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 이런 평가를 내놓으면서 이 표현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출세하고 싶으면 이게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간에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 여당에 잘 보이면 검사장, 검찰, 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습니다. 그쪽 눈에 띄면 출세할 수밖에 없고 그쪽 입맛에 맞으면 출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현재의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출세의 뜻이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올바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문찬석 검사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라남도 영광이 고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현재의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호흡을 맞춰봤고, 그러니까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봤던 사람이고, 현 정부가 검찰 인사라든지 또 검찰 개혁을 하면서 실은 이 대한민국의 수사 시스템을 굉장히 파괴시키고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못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비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은 한 명 한 명의 검사들이 이 역사 속에서 내가 검사로서 정말 제대로 된 공직자로서 일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생각에서 어긋나면 사실은 공직자로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이 지금 김웅 의원이 얘기한 뭐 애완용 검사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야 의원들이 이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한번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김웅 의원이 이번 인사 결과에 대해서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표현은 원래 조국 전 장관이 썼었어요. 맹견이냐 애완견이냐. 늑대 검사들이 좋은가요? 우리 검사들이 과연 늑대 검사들로 칭해지는 소위 사료라는 건 아마 권력에 야합하는 걸 사료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애완용이든 뭐 늑대 검사든
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서 이제 동물까지로 격화됐으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제대로 안 됐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저 조혜진 의원이 저렇게, 물론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나온 게 원래 조국 전 장관이 쓴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군요.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어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이런 표현을 썼었다는 점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인사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검찰이 뭐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앞으로 검찰 개혁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일각에서 야당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이 현 정부의 뭔가 좀 아픈 부분을 찌르는 검사들이 좌천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이라든지 이런 데서 현 정국과 관련된 수사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나요? 그렇죠. 우선 이제 총선에서 여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확보를 해서 네. 이제 근육질을 자랑하는 완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에 진행돼서 사실은 마무리를 해야 될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건가요? 어제도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네네. 사실은 뭐 몇 명을 기소하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추가로 혐의가 확보된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청와대에 관련된 분들이 나와 있는데 네. 추가적인 소환에 지금 불응하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도 나왔던 윤미향 의원 사건, 예. 그다음에 또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네. 그다음에 뭐 신라라든지 라임 같은 신라젠이나 라임 같은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 같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4.15 총선 이후에 이른바 권력형 비리나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사실은 지체되거나 중단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추미애 장관의 이번에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연 검찰이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그런 권력형 비리나 부패 사건에 대해서 치밀하고 집요하게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네. 아니면 눈치 보기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나온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애완용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아까 우리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김 의원이 검찰이 계셨으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검찰은 역사 속에서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책임지고 수사를 해서 기소하고 처벌하는 그런 어떤 검찰의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조금 제가 수정을 드리면 김웅 의원이 애완용 검사했던 게 8일이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애완견 맹견했던 게 9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김웅 의원이 먼저 애완견이라는 말 썼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걸 아마 조국 전 장관이 받아서 애완견이니 맹견이니 했기 때문에 조혜진 의원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당에서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연일 때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순항하고 제대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뽑혀 나가야 된다.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그러한 틀들을 바로 잡겠습니다. 네, 정말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이원욱 의원도 사실 차기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출마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민주당 차기 지도부 후보들이 윤석열 때리게 나서는 걸까요? 민주당의 당원들, 권리당원들, 대의원들, 저분들은 완벽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맞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에 맞는 발언을 해서 최고위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요새 왜 떨어지는 겁니까? 저것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가요? 예, 큰 틀에서 대국을 보시고 아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가차없이 해임시켰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자기 현재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또 검찰하고 이게 적대적인 어떤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스스로 정권이 무너지는 지름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이원욱 의원도 사실은 비주류에 옹건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노웅래 지금 의원도 출마해가지고 굉장히 강경 발언을 해놓는데, 이게 민주당의 전당대회 선출에 지금 당원 당규입니다. 권리당원하고 대의원이 85% 투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85% 선거가 그분들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강경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구미에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건하다고 평가됐던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강경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오후 5시 30분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인사 발령이 난 검사장급 간부와 상견례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특별한 발언들이 나올지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